요거의 형성을 억제하면 두 딸세포로 나뉘는 과정에서 이 염색체 이동이 차단되겠죠. 그 결과 한 세포 안에 염색체 수가 2배로 늘어나게 되고요, 배수체가 만들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무궁화,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꽃인데요, 그 속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먼저 우리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 신라는 스스로를 근화향, 즉 무궁화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무궁화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거는요, 고려 후기 문신인 이규보가 펴낸 문집 동국 이상국지입니다. 이 문헌에서는요, 이 두 사람이 무궁화 이름을 두고 논쟁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 명은 꽃이 끝없이 피고 지는 무궁화의 특징을 들어서 무궁화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옛날 왕이 무궁화를, 그 꽃을 너무 좋아해서 육궁, 이 황후와 다섯 후궁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쓸모가 없어졌다는 의미로 무궁이라고 부르자고 각자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 일설에 의하면 1896년 독립문 주춧돌을 놓는 의식에서 애국가 후렴에 우리가 잘 아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구절이 들어가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복 후에 무궁화가 자연스럽게 나라꽃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무궁화는 꽃 색깔에 따라서요, 크게 3가지, 작게는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저 꽃송이를 한번 잘 보세요. 그 꽃 가운데 부위에 이 빨간색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 보면은 그게 없는 게 있어요. 이 없는 거를 배달개라고 부르고요, 이게 있으면은 단심개라 부르는데, 이 단심개는 꽃 색깔에 따라서 백단심개, 자단심개, 적단심개, 청단심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아사달개의 경우에는요, 단심과 함께 꽃잎에 이 붉은색 띠무늬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무궁화는요, 7월 초순에서 10월 중순까지 매일 꽃이 피고 져요. 보통 한 그루에서 무려 2~3천여 송이가 핍니다. 그런데요, 2016년 우리나라 연구진이 이 무궁화 유전체를 해독하고 분석해서 무궁화의 생물학적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우선 무궁화는 이 아욱과에 속하는 식물이고요, 같은 아욱과에 속하는 목화와는 약 2200만 년 전에 갈린 것으로, 즉 종분화가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목화와 종분화가 이루어진 이후에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내려갔대요. 특히 500만 년 전에서 2000만 년 전 사이에는요, 온도가 굉장히 낮았고, 이런 낮은 온도 때문에 이 무궁화가 이 수분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온 환경에서 이 무궁화가 수분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이 개화 기간을, 꽃 피는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선택 압력을 가했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그 진화 개념을 짚어봐야 되는데요, 이 무궁화가 어떤 의지를 갖고 늘린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런 환경에서 우연히 개화 기간이 길어지는 그런 개체일수록 생존해서 번식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저온 조건이 지속하면서요, 이 무궁화가 이 생식세포를 만드는 감수 분열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나게 됐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요, 이 배수체화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배수체라는 거는요, 염색체의 수가 2배, 3배 이렇게 증가하는 현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간은 DNA가 한 쌍이에요. 우리는 2배수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배수체가 생겨날까요? 이 다세포 생물의 성장은요, 곧 세포 분열에 따른 세포수의 증가죠. 우리만 봐도 자라면서 몸이 커진다는 거는 세포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고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 수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데요, 생식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과는 분명히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정자와 난자가 체세포와 같은 수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해서 수정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태어난 생명체는 염색체의 수가 부모의 2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이를 막기 위해서 생식세포를 만들 때에는요, 염색체의 수를 반으로 줄여줍니다. 이 과정을 바로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고 한쪽 세포로 다 몰려가 버리면 이 생식세포에 이 2벌의 염색체를 지닌 2배체 생식세포가 생겨나는 것이죠.
만약에 이배체 생식세포가 정상적인 반수체 생식세포와 수정하게 되면은 3배체가 되겠죠. 보통 이런 3배체 개체들은 대부분 불안정하거나 후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2배체 생식세포가 다른 2배체 생식세포와 결합하면은요, 비교적 안정된 4배체가 됩니다. 자연에서 발견되는 이 배수체들은요, 보통 이런 방식으로 생겨난 것으로 추정합니다. 식물의 경우에는요, 이 배수체 자손이 2배체인 부모보다 우수한 형질을 나타내곤 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주요 이유로는요, 일단 유전자가 중복된 덕분에 이 돌연변이 발생으로 인한 해로운 효과를 피할 수 있고요. 때로는 새로운 기능을 가진 유전자가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무궁화의 유전차를 분석해 보니까요, 꽃 개화 조절 유전자하고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그 병에 저항성 있는 유전자가 다른 식물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유전적 특성이 무궁화가 오랜 기간 개화를 지속할 수 있고 다양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의 바탕이 된다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 무궁화 사례에서 보듯이 실제 배수체 현상은 이 식물의 진화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배수체 현상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요, 코리친 같은 약품을 사용해서 인위적으로 유도하기도 합니다. 배수체 육종 기술은 이 농업에서 작물 개발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씨 없는 수박과 바나나, 이거 3배체거든요. 거봉, 포도 4배체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코리친 처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다배체입니다. 코리친이라는 이름은요, 이 약물을 추출하는 식물의 학명 코리쿰에서 유래했어요. 백합과에 속하는 이 식물은 아주 옛날부터 통풍 치료에 사용해 왔습니다. 지금도 이 코리친은 통풍 발작 치료 및 예방과 염증성 질환 관리에 쓰이고 있어요. 그 작용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선 코리친은요, 세포가 미세소관을 만드는 것을 저해합니다. 이 미세소관이라는 건요, 철근 같은 건데 그 세포의 어떤 그 골격 구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내의 물질 이동이라든가 이제 그런 데 쓰이는데, 이 코리친이 이 미세소관 형성을 억제해 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백혈구의 이동을 또 방해합니다. 염증 반응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백혈구잖아요. 그런데 이 코리친이 이 백혈구가 염증 부위로 이동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염증 부위에서 이 백혈구 축적과 관련된 통증과 염증이 줄어들겠죠. 또한 이 코리친은 염증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 염증 매개체의 생성과 방출을 억제합니다. 이러한 작용은 전반적으로 염증 반응이 가라앉는 데 도움을 주죠. 다시 배수체 얘기로 돌아와서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코리친이 미세소관 형성을 억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미세소관이요, 그 세포 분열 과정에서 바로 그 염색체를 끌어당기는 그런 Y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형성을 억제하면 두 딸세포로 나뉘는 과정에서 이 염색체 이동이 차단되겠죠. 그 결과 한 세포 안에 염색체 수가 2배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 결과 배수체가 만들어집니다. 무궁화 학명은요,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예요. 이거 자칫 시리아에서 처음 발견한 것 같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궁화와 시리아는 상관이 없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요, 무궁화는 한반도와 중국 남부에서 유래해서 서양 국가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무궁화는요, 온대 지역에서 아주 관상용 식물로 아주 널리 쓰이고 있어요. 꽃색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흰색, 분홍색, 빨간색, 보라색 굉장히 다양한 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꽃이 피어 있으니까요. 다만 개개의 꽃은 하루만 피고 집니다. 이와 같은 관상용 가치를 넘어서요, 무궁화는 오존에 민감해서 이 생물 지표로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린 꽃과 이 뿌리 껍질은요, 한방 약재로도 사용됩니다. 특히 이 무궁화 뿌리 껍질에서 이 히비스 펩틴이라는 물질하고요, 시리아쿠신이라는 이런 물질은요, 해열제, 구충제, 또 항진균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꽃 무궁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무궁화에서 또 어떤 비밀이 밝혀질지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응생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